내가 마지막으로 영화관 언제 갔지? 최근에 영화 예고편이 뭐 있었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왜 더 이상 영화관을 안 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가는 이유가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그 영화관이라는 곳에 기대하는 매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최근 이상하게 2번이나 간 영화관이 있어요. 무비랜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티켓 값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고 거리도 엄청 멀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성수까지 가려면은 거의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또 갈 거예요. 저는 원래 막 영화를 막 되게 좋아하거나 이렇진 않는데 동네 영화관을 가끔 간단 말이에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동네 영화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가보면은 쾌적하게 영화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가 작년 8월에 에일리언 로물로스. 에일리언 로물로스가 개봉이 됐는데 저는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를 좋아해서 에일리언 커버넌트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보러 간 건데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죠. 코로나 전 때도 잘 안 가긴 했는데 OTT 시대 이후에는 진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한 번 더 갈 예정이에요. 28년이라는 좀비 영화가 나오는데 거의 10년 만에 개봉을 한 영화다 보고 제가 또 좀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영화관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들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구로시즈V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관을 클라이밍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도심 속에 이런 되게 큰 클라이밍 장소가 있나 해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구로시즈V의 한 관을 클라이밍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거였고, 뉴스에서는 한 관 전체를 직장인들 점심 수면실로 개조를 해서 1,000원씩 받고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되게 매진이 됐다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곳은 북토크관, 아예 영화관을 북토크관으로 바꿔서 그 강사가 있고 사람들을 그거에 초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영화관 산업이 확실히 좀 쇠퇴 중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혹은 우리는 왜 영화관을 안 가게 되었을까를 깊게 생각하게 됐는데, 되게 무비랜드 티켓이 2만 원이라고 그랬죠. 최근 영화도 아니고요. 좀 예전 영화고 또 상영관은 되게 작아요. 상영관은 되게 작아서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하다고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1년 동안 영화관보다 많은 재방문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영화를 봤었냐면은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옛날 영화, 그리고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생활이라는 2004년 영화. 스티브 지서와의 해저생활이라는 영화는 아예 듣도 보지도 못한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나는 왜 무비랜드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나? 최근 영화도 아닌데. 무비랜드는 문화를 소비한다라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단순히 영화를 본다라는 그 감정을 약간 넘어서는 느낌이었고, 왜냐면 배우들이 직접 큐레이션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거든요. 이 부분이 영화관과 차별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영화관을 가면은 대기할 때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앉아있고 그 공간이 설레진 않죠. 그냥 공간이죠. 몇 시에 영화가 개봉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그 기다리는 장소, 그 기다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무비랜드는 영화 예매서부터 선정, 방문, 관람, 여운까지 이 모든 여정이 기억에 남아요. 이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고객 여정이 되게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배우들이 선택한다 그랬죠. 쉽게 말해서 배우들의 영화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콘텐츠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노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듣는지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서 유행이 됐던 콘텐츠인데, 저도 길거리 인터뷰를 몇 번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시나요? 뉴진스의 어텐션 듣고 네. 아무튼 그 모티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그 영화 관련 콘텐츠 할 때는 배우 연예인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은 영화에 대한 소개나 감정 이런 것들 외에도 각자의 삶에 대한 어떤 인터뷰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가 추천하는 영화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전 영화라고 해도 그 기대치가 올라가고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영화관하고 많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단순한 영화관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영화 상영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 고민의 흔적을 무비랜드 2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관이 작고 티켓은 비싸고 화장실이 협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가치를 느끼는 곳이라면은 충분히 멀어도 방문을 하고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비랜드는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요즘에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고 있었던 영화관에서의 설렘과 기대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멋진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소비자들은 어쩌면 영화관 가격이 비싸서 방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화관이 주는 그 공간에 대한 매력을 잃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매력을 잃은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 뭐 OTT의 등장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무비랜드는 영화를 본다라는 그 기대감의 여정을 잘 설계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취향이 서로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볼 수 있는 즐거움의 포인트도 있고요. 또 공감이 주는 설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그 영화관에 대해 흥미를 잃으신 분이라면 그 감각을 다시 잘 살려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화관들이 더 이상 뭐 세상 편한 자세로 영화 볼 수 있어요 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볼 이유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주에 음악 감상실, 그 콩치노 콘크리트라는 곳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뭐하러 파주까지 가서 입장료 2만원을 내고 그걸 듣고 오겠어요. 뭐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영화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영화라는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고, 또 다음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